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낙연 올인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 제안입니다. 자, 어제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LH 사태로 인해 촉발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좀 이렇게 달래보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날 이제는 기자회견에서요. 이낙연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예. 특히 이제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뿌리 뽑고 그리고 투기로 벌어든 이익은 반드시 소급해 환수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예. 민주당 역시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 이런 정책을 이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위원장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사과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있었는데 뭐 그 결과 급등하는 집값을 막지 못했고요. 오히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만 가중되면서 이게 지금의 여론조사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선거 막판에도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동원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일단 내놓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소속인 강남구청장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당 내에서는 그 무주택자나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 또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이제 좀 높이자 그래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다. 또 임대차법의 개선을 좀 이제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제 기본 틀은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향해 이제 주택 공급을 좀 축소 혹은 제한하고요. 또 부동산 과세 확대나 또 대출 제한으로 이 투기 세력을 잡아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결론은 집값 폭등과 LH 사태가 나온 겁니다. 예. 결국 이번 부동산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 간다고 본다면 당장 선거를 뛰어야 하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현 정부와 어느 선에서는 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그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위원장이 어제 사과와 함께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이제 공식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자 말 그대로 치매나 돌봄처럼 죽어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생애 최초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주택 청약을 좀 우대해 주는 등 이런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가장 핵심은 근데 뭐냐면은 특히 이제는 청년이나 신혼세대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할 때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는데 정부가 50년 동안 이 대출을 보증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정부나 금융당국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아직 전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이 아닌 이제 정책이 아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측면에서 약간 좀 접근을 해보면 이제 양면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이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이번 재보선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은 차기 대권 정쟁에서 이제는 밀릴 수 있다라는
라는 위기감에 이런 승부수를 던진 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선거 막판에 이제 민심 다잡기용으로 이제 급조된 이제 포퓰리즘 공약 아니라는 무리수라는 그런 비판도 함께 이제는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결국 이낙연 대표의 이번 제안이 이제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무리수에 불과할지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불편한 이웃들 역사 왜곡 린치 가하다입니다. 역사 왜곡 문제가 이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 단 2회 방영만에 그 시청자들의 격렬한 항의로 그 강제 종영됐던 드라마죠. 조선 구마사. 조선 구마사를 보면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우리나라 안방까지 침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맞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먼저 이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좀비가 나오는 판타지의 사극 장르입니다. 네. 그런데 100%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배경이 이제 조선 태종 시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태종이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거나 또 태종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이 충녕대군이 이제 태종의 명을 받고 이제 좀비를 물리치기 위해 바티칸에서 온 이 사제를 예. 영접하러 가는데요. 이 사제의 통역사가 충녕대군한테 거의 반말투로 이야기하면서 불손하게 대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충녕대군도 스스로 혼잣말로 좀 조선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스스로 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역사 고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충녕대군이 그 사제를 어떤 술집으로 데려가는데요. 그 술집 안의 풍경이 거의 중국식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나온 음식도 이제 월병과 같은 중국 음식입니다. 그리고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색이라든지 소품, 심지어는 악기도 이제 모두 이제 중국풍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작품을 보면 또 무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국 드라마 중에 신주엽녀, 뭐 의천도롱기 이런 유명한 무협 영화가 있는데 이제 딱 거기서 본 듯한 복장에 이제 중국 검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예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로 이제는 해를 품은 단, 이제 해품달이 있었는데 여기서 배우 한가인이 주인공인 무녀 역을 했습니다. 그때 복장이 상당히 이제 고증이 잘 됐다고 했는데 그때 복장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제 강력히 이제 비판을 했고요. 협찬 광고주들도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니까 줄줄이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도 이에 방영만의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한 건데요. 총 16회 분량인데 2회 만에 이제는 종영을 한 겁니다. 강제로. 참 어쩌면은 이제 그 시청자의 분노가 이렇게 이 드라마를 폐지를 시킨 건데 이 중국이 그동안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뭐 한복이라든지 또 뭐 아리랑 또 뭐 김치 뭐 이런 것도 이제 중국 문화의 일부라는 식의 주장을 또 좀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영향을 더 크게 또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나라를 아예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취급을 하면서 중국의 문화가 우리식으로 번영된 게 뭐 한복이고 뭐 김치다 이런 식의 주장이 계속 나온 건데요. 거기에 최근에는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이제는 바이두에서 이제 백과사전 항목을 보면은 삼계탕이 소개돼 있는데 이 삼계탕을 두고 고려 인삼과 연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식 국물 요리다. 그런데 이게 한국의 전야죠.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됐다라는 식으로 삼계탕마저도 또 중국 고유 음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가 이번 드라마를 계기로 이제 민심이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참 그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이제 좀 더욱 치밀해진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번에 논란이 된 드라마 외에도 몇몇 또 드라마에서는 그 중국 기업의 PPL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배우 송중기 주연의 빈센조라는 드라마에서는 중국산 비빔밥을 먹는 모습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거대 중국 자본이
우리 안방에 본격 침투하고 있다고 보면은 뭐 되는 거겠죠. 예, 특히 비빔밥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데 이게 이제 중국 제품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 또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럼 뭐 발음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빔밥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참 웃기네요 한번 진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장면은 지금 다시 보기에서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장면만. 근데 문제는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런 분야는 거대 투자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과거의 미국처럼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이제는 뭐 중국인 배우가 나온다거나 중국을 배경으로 찍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많은데 그 연장선인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수준이지 우리 문화를 이제 미국 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 오니까 이제 거부감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도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중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이웃 나라들이 우리한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원망도 드는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베에서 스가 정부로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역사 왜곡 기조는 이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개편되는 일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 한 30여 종 좀 넘는데요. 이 전체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는 공통적으로 기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같이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줄로 설명을 하면서 뭐 이게 뭐 속아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히 이제는 표현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일본 정부가 조약에 의해 개인에 대한 보상까지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이런 잘못된 내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젠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 즉각 시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해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게 이제는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된 게 또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좀 단호히 대응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 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좀 애매한 답변을 한 겁니다. 또 같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또 유독 중국에게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승기 변호사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갑자기 좀 화가 나는데 뭐냐면은 우리도 다케시마의 날처럼 대마도의 날 하나 만들고 일단 저 남도 그쵸. 쪽에 예. 그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팬더가 우리나라 동물이다 원래. 그리고 쿵우가 우리나라의 태권도에서 그 나온 거다. 이런 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예. 왜 맨날 이렇게 맞기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좀 화가 나서 죄송한데 요새 그 미국에서는 뭐 아시아인들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예. 또 총격으로 살해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중국하고 일본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렇죠. 예. 한 말씀 해주실래요? 가실래요? 가시겠습니까? 예. 그 마음은 저도 100번 1000번 이제 공감을 하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도 조금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